화요일 날이에요. 홈디포가 나왔고 그리고 네. 매출도 가이던스도 다 나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은 계속 난리라고 치고 네. 협상 우려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을 해버렸고 네. 이제 알파벳이 AI 관련주라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실제로 나머지 지수들은 다 빠지는데 나스닥만 안 빠졌어요. 일본에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 합병 뉴스가 있었어요. 반도체 관련돼 있는 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반도체 투자 계속하겠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 G7 나오면서 또 올렸어요. 목요일 날에는 영국에서 1.2빌리언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정부가 투자해 주는 거죠. 돈 주는 거. 돈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라. 돈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라.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든지 말든지 반도체는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스닥은 안 빠지고. 이게 지난주의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의 케빈 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해외 주식 매매 동향을 먼저 보잖아요. 좋습니다. 네. 특이한 게 인버스 3배짜리 인버스가 3종목이나 들어왔어요. 네. 인버스 매수가 엄청 많았고요. 네, 빠진다고 보는 거죠? 네, 빠진다고 보는 네. 겁니다. 그리고 채권 매수가 4종목. 네. 채권 ETF.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랑 그다음에 2차전지 글로벌 CATL이랑 그 두 가지 있고 그다음에 또 맨 마지막은 계속 빅테크는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를 이제 헤지 펀드들은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팔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거죠, 네. 이제. 그래서 네. 보시면은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칠해 놓은 거 4개가 다 채권 ETF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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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2개 중에서 지금 4개가 채권 ETF고 거기다 하나는 약간 이제 옵션을 파는 TLTW가 콜옵션 파는 네. 채권 사고 콜옵션 파는 네. ETF라고 지난주에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대로 있어서 지금 4개가 채권 ETF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숏 베어 인버스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게 다 3배짜리 숏입니다. 네. 나스닥 3배짜리 숏, 그다음에 반도체 3배짜리 숏, 그다음에는 팡 지수라 그래 가지고 그 예전에 한번 유행할 때 팡 뭐 페이스북, 빵. 예, 아마존 뭐 예, 얘가 예, 맞는 예. 지수인데 예. 그거 ETF인데 인버스 3배짜리 네. 것도.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좀 이따 어떤 종목인지. 네. 그다음에는 이제 빅테크 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는 아직도 똑같이 5등까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반도체 네. 롱 하는 거, 반도체 숏 하는 거, 나스닥 3배짜리 숏 하는 거, 롱 하는 거. 이 4개랑 테슬라. 테슬라는 진짜 계속 사요. 끝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사고 있고. 그다음 매매도 물론 많이 일어나요. 지금 보시면은 1억 5천만 불에 1억 2천만 불이잖아요. 네. 매수 매도가 이렇게 많이 계속 그렇네요. 일어나고 있고 예. 숏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잖아요. 빼기 하면. 근데 네. 밑에 가서 보시면 알파벳 매도가 9,200만 불, 매수가 5,400만 불. 계속적으로 매도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롱텀 투자하셨던 분들이 엑시스를 하고 있는 느낌, 좀 네. 줄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본드 ETF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 말고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종목 하나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 마이크로 섹터로 팡 인덱스의 3배짜리 인버스 레버리지드 ETN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아까 그 네. 종목이. 그리고 FNGD라는 거는 인버스 3배. 네. 그 다음에 FNGU. 그래서 FNGU는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팡 플러스 3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AMD,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메타, 스노우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이걸 원래 10%씩으로 공동하게 딱 맞추는 건데 아, 똑같은 비율로 하는 네, 거니까 똑같은 비율로 한 저렇게를. 건데 리셋하는 날짜별로 맞춰놓으면은 가격이 변하니까 네. 비중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바뀌어 있죠. 예. 그러니까 저걸 시총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똑같이 똑같이 예. 10분의 1씩으로 예. 어느 날 기준으로 딱 맞춰서 네. 10분의 1. 그다음에 어느 날 기준으로 10분의 1. 그래서 이게 비중을 갖다가 웨이트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지수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나름 뭐 선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뭐 투자를 해라. 이거 연동돼 있는 상품들도 많이 만들고 ELS로도 하려고 네. 막 했었던 건데 아직도 있고 그리고 나름 들어봐도 멀쩡하죠. 포트폴리오가 되게 네. 요번에 뭐 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네,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거에 인버스를 투자하고 있다. 그것도 3배짜리로.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엑시시다. 네. 라는 분위기가 되게 이제 편중돼 있다. 거기다가 그렇군요. 기술주들도 팔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우리의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은 일단 조정 탑이다. 네. 근처다 일단 다시 사더라도 일단 판자. 예. 네, 그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될 네. 것 한 같습니다. 발 먼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 네. 프로핏 테이킹. 네, 프로핏 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는 게 맞을 네. 수도 있을 것 거의 같습니다. 고점 예, 넘겼으니까 많이 사실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많이 예. 올랐으니까요. 그다음에 한 주 리뷰를 해보면
그냥 정부 부채 한도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 네.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네. 된다 그랬다 안 된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파월이랑 옐런이 나와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줬고 금요일날.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라기보다는 그쪽에 더 포커스가 돼서 장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화요일 날이에요. 홈디포가 나왔고 그리고 네. 매출도 가이던스도 다 나쁘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은 계속 난리라고 치고 네. 협상 우려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을 해버렸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알파벳이 AI 관련주라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실제로 나머지 지수들은 다 빠지는데 나스닥만 안 빠졌어요. 네,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일본의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 합병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저는 뒤에 내일도 한번 잠깐 더 보겠지만 반도체 관련돼 있는 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본도 뭐 반도체 하는데 지원한다. 영국도 지원한다. 그다음에 M&A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M&A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주식시장에서 누가 매수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 말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M&A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들이 돌아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더 심하게 기술주들이 강세가 보였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반도체 투자 계속하겠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 G7 나오면서 또 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목요일 날에는 영국에서 1.2빌리언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정부가 투자해 주는 거죠. 돈 주는 거. 지금 미국은 이제 IRA 하고 있는 거고 거기도 반도체랑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들이 다 돈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라, 돈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라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든지 말든지 반도체는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스닥은 안 빠지고 이게 지난주에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저 것 같아요. 흐름에 일본과 영국의 움직임이 영향을 줬다. 저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실제로 시간적으로 그렇네요. 네, 센티먼트 예.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정부가 계속 돈 뿌리겠다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월마트 실적 양호하게 나왔고 네. 전망치도 좋게 나왔어요. 거기에다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또 거의 골디락스죠. 실업은 없는데 뭐 괜찮은 거잖아요. 되게 좋은 거죠. 고용이 계속 좋으니까 거기다 이제 AI 열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월요일 날 13F라고 펀드 매니저들 이제 포트폴리오 3개월 네. 뒤에 공시되는 거에서 아마존을 포함해서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 따라하는 것들이 또 이제 쭉 나왔을 거예요. 레이달리오 계속 매도하라 그랬는데 레이달리오도 샀어요. 네. 아마존을. 그래 버리니까 아마존이 저기 애플 알파벳을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옐런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역은행 M&A 추가로 있을지도 몰라. 이 한마디에 이제 완전 분위기 싸해졌죠. 예, 분위기 싸해진 분위기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쪽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중요하게 많이 움직인 날은 화, 목, 금이었어요. 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지표 부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한도 협상 우려되면서 채권 매도세들 많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게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하는데 310억 불 채권 발행을 했대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발행하면서 결국 이게 미국에서 발행량으로는 그 생긴 이래로 네 번째로 큰 금액이었대요. 한 번 네. 이슈하는 걸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매도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고 나면은 다 금리에 연동이 되잖아요. 뭐 이자율 수합하고 연동되고 막 이래가지고 해지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고정금리로 되는 것들이 있어서 변동금리로 이제 바꾸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줬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점프해서 상승을 했어요. 이게 물량 이슈가 확실히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금리가 올랐다. 네. 그래서 부채 한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약간은 물량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 올라가는 부분. 네, 그 올라간 시점을 보면 네. 확실히 그래요. 예.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되고 달러 강세되니까 금은 약세되고 이게 네. 지금 노란색 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 약세, 달러 강세, 금리 오르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당연히 내려야겠죠. 네. 그래서 모양새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상하지 않다, 적절하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딱 와서 목요일 날 이제 부채 한도 표결 발언 또 하고 연준 의원들 나와가지고 계속 매파적 발언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옆에처럼 달러 강세, 금 하락 똑같잖아요. 그죠? 모양새가.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런 상태인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옆에 똑같았는데 밑에 보시면 이것 약간 구리색 이거 같은 경우 굴이에요. 밑에가 맨 아래 내려가는 게 굴인데 네. 구리는 왜 빠질까 하는 거죠. 경기 침체여야 되잖아요. 구리 빠지고 기름값 빠지면 경기 침체여야 돼요. 닥터코프. 네, 닥터 네. 쿠퍼니까 얘 왜 빠지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구리 급락세를 보면 침체를 아직은 잊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요일은.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조금 아까 파월이랑 이제 버냉키랑 간담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은행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의 코멘트가 제일 컸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금리가 이제 확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금리 쭉 빠진 곳이 딱 그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골드는 오르고 달러는 약세되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이때도 보면 구리가 열심히 그때 빠지고 목요일 날 빠지고 간신히 올려놨는데 파월이 이런 얘기하고 옐런이 지역은행 얘기해버리니까 다시 구리값도 빠지는 쪽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들 되게 또 이제 막 좋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침체 부분을 완전하게 무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구리 가격을 잘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지난주에는 좀 흐름이 예, 조금 네네. 예, 많이 움직였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해서 한 네. 보합 수준이긴 한데 오를 때도 빨리 올랐다가 내릴 때도 쭉쭉 내리니까 이게 약간은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게 좀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부채 한도에서 이제 문제가 뭐라 그럴까 나빠지면 부채 한도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외환 시장은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채한도 협상이 잘못되면은 달러가 오히려 강세였던 적이 많을 거예요. 제 네. 기억에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안전자산 선호 네. 다 망가지는구나 전 세계. 그러니까 예, 그냥 예. 달러 채권 또 사고 달러 사고 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부채 한도를 하든 뭘 하든 이게 확실하게 기축 통화로서의 장점이 딴 나라에서 그랬으면 그 나라 통화 다 팔고 날라가 다 이제 딴 데 가야 되는데 딴 데 갈 곳이 없어요. 저기를 그러니까 팔면. 부채 한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주식이 빠져서 그 달러 강세가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식이 빠지면 달러 강세가 아닌 건데 일단은 그냥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 간다. 안전자산. 예, 네. 예. 안전자산으로 가는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보시면은 역시 구글 확실히. 5.21%.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9.59%. 와, 상승. 엔비디아는 도대체 금년에 얼마 오른 거예요? 이거 거의 100% 올랐을 네, 것 같아요. 100% 90% 이상. 올랐죠? 예, 네. 예, 그쯤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결국은 지금 띠은 그냥 그 AI다. 네. 그리고 AI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도체 따라가고 있다. 이게 올해의 전체 그림이고 부채 한도구 모구 간에 그거를 밀 수 있는 아무런 뉴스도 없는 지금. 그 순서가 반도체 AI가 아니라 AI 반도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뉴스상에서는 네. 애플 같은 경우가 일단은 챗GPT 못 쓰게 막았어요. 네. 아예 그래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안 이슈로 막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약간은 그 뉴스가 지금 별로 크게 다뤄지진 않고 있는데 그 뉴스도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B2B로 가야지 이게 좀 사용량도 크고 돈도 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막았다는 얘기는 혹시 이거 진짜로 보안에 위험 있는 거 아니었어? 우리 거 다 가져가는 거야? 제가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면 아,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죠. 애플에서 못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내적으로는 챗GPT 아예 쓰지 말라고 막아버린 거란 말이야 다. 거기서 배우니까.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걸 가져가잖아요 걔가. 예. 내 정보를 가져가야 걔가 배울 거 아니에요. 내가 정보를 네.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넣어줘야 되니까 그걸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내 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빼가는 보안. 네, 보안상으로 보면 내 걸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열어줄 수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보안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런 보안. 그러니까 네. 그 정보에 대한 보안. 정보에 대한 네, 내 거를 네. 가져가는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지적재산권이 들어가야 걔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공부하는 걸 막아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각자 클로즈넷으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이 기술이 퍼지고 그러면 반도체가 오히려 AI랑 두 개 비교하면 반도체 쪽이 조금 올라가는 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제일 센 놈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걔 거 그냥 빌려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바뀌면은 보안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이제 폐쇄망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 거 자기가 교육을 다 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각자 다 사야 되잖아요. 더 많이 사겠네. 더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반도체가 오르는 게. 센 놈이 그냥 이거 하나 만드는데 막 몇 조씩 드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게요. 뭐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여서 많이 쓰지 모릅니다. 이게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가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내 피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앞에서 쭉 한번 보셨지만 결국 이제 금요일 날 내구재랑 그다음에 PC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에서 또 가이던스 얘기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한 100% 올라 있으니까
진짜 사기가 무섭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야 우리 되나? 개인들이 이제 이기는지 지는지는 또 다음 주에 와서 네, 보면 되죠. 지금 예. 다 인버스로 베팅을 하고 있어요. 예. 저 이미 포지션 잡았죠. 고점이다. 예, 이미 빠져- 지난주 빠진다. 네. 지난주 월화수로 해서 다 포지션 잡은 거죠. 네. 그리고 조금은 터졌겠죠. 왜냐하면 목금이 지금 아까 저 자료에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금도 올랐으니까 네. 손실이 발생을 조금은 했을 텐데 당일로만 보면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금리 부분에서는 페드와치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일주일 동안 그래서 네. 파월 의장은 일단은 안 올리겠다라는 거는 반영을 했잖아요. 말은. 네, 그래도 이번에 말은 확실하게 했어요. 안 올린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올랐어요. 네, 안 올린다고 말은 했는데 시장은 전체 커브가 이렇게 많이 움직인 적 최근 중에 제일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퍼센티지로 제일 처음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지난주 거 맨 마지막 거 보여줬던 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인하 언제 할 거야? 9월 달 25bp 인하. 네. 라고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씩 주주주주주 내려가다가 끝에 맨 마지막에서 3.25로 오는데 9월달, 내년 9월달에 3.25로 온다. 이거였어요. 네. 근데 지난주 끝날 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금리 인하는 11월에 한다. 이제 9월에서 11월로 하나 밀렸어요. 네. 제가 이게 똥을 별초 쳐놓은 게 뭐냐면 안 바뀐 거 이거 2개 빼고 나머지 다 바뀌었어요. 네. 다 확률상으로 다 내려갔어요. 한 칸씩으로. 네. 그래서 11월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맨 끝이 3.25였잖아요. 네. 3.5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파월은 또 금리 안 올린다고 말을 했는데 시장은 올라갔죠. 네.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나왔을 때 약간 시장이 오버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네. 저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네.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지금 정도가 컨센서스로는 적절한 컨센서스 아닌가?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 네. 그래서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수준으로 온 거여서 파월이 얘기한 거를 이제 좀 무시하고 이렇게 금리가 올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시장이 과도했던 부분을 되돌려 놓은 상태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격차가 줄었네요. 줄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페드가 이기는 거죠 지금 시장을. 네.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보시면 이게 지난주 점도표에 빨간색이 내재된 거였는데 얘네들이 다 위로 따라 올라가면서 네. 이제 페드에서 찍어놓은 점도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2025년도가 되게 크리티컬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페드가 찍어놓은 것보다 아래에 있었거든요. 계속. 네. 근데 지난주에 페드가 찍어놓은 것보다 위로 올라왔어요. 25년도는. 점도표 찍어놓은 거에서 요 빨간색이 이제 현재 내재돼 있는 이자율인데 네. 내년 25년도 12월. 25년. 5년도, 24년도가 아니고. 예. 아, 저는 맨날 24년까지만 봤는데 25년에 저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장기 인플레이션 쪽은 네. 장기를 봐줘야 되니까 저 부분이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고 있다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이 얘기를 이제 없애도 되는 시기에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 쪽으로 이미 컨센서스 찍어놓은 것보다 위에다 찍어줬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이 얘기는 안 해도 그냥 이 아닐 거라고 이제 시장은 다 인정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쪽은 다시 위로 쪽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점도표 말고 이거는 이제 그냥 페드 선물로 만들어내는 내년 12월 말 이제 확률이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 제가 요 선을 맞춘 거거든요. 위랑 아래랑 같은 예. 렌즈가 되게.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렇게 가버렸어요. 아, 그렇네요. 전체가 시프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끝이 4.25가 끝이었는데 이제 4.75가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한 칸이 다 오른쪽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확률이 제일 높았던 지역이 원래 2.75, 3.0이었거든요. 네. 근데 얘가 3.25, 3.5가 됐어요. 50pp가 올랐어요. 25가 아니에요. 확률로 보면 물론 여기 두 개가 비슷했어요. 네. 25나 뭐 26이나 1% 차이니까 왔다 갔다 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일 높았던 데가 26.4%로 고점이 3이었는데 3이 3.5가 됐다는 거죠. 결국 스테이 롱 거네요. 네. 예. 네, 스테이 롱고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 변화의 가장 큰 이유를 원인을 제공하던 원인을 사건이 제공한 있었거든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러니까 고용이 계속 좋잖아요. 고용이 좋게 나온 부분이 제일 컸고, 그러니까 고용이 좋게 나오니까 페드는 제가 똑같은 말 계속 하지만 페드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존재하는 애가 페드인데, 그리고 페드의 가장 큰 목표는 주식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안정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없이 네. 시장 안 움직이기. 네. 이게 목표인데 자꾸 시장은 얘네가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목표가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올려서 인플레가 생기면 그것도 싫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망가지지 않으면 계속 높여놔가지고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위가 막히면서 올라가게 실제로 생산성이 좋아져서 주식들이 좋아지게 하는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잘못해서 침체가 왔을 때 카드를 가지고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스테이 롱거 하고 있어야 뭐 내려서 살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약간은 스테이 롱거 쪽이고 진짜 빨리 뭐 인하를 한다고 해도 11월 그리고 뭐 안 할 수도 저는 있지 않을까 올해는 그리고 내년쯤 할 게 아니면 12월에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서 좀 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 1주에서 2주를 보면 미국 금리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2년짜리도 거의 30bp 올랐어요. 네. 10년짜리도 한 30bp 네. 올랐는데 결국 이게 오른 시장의 지금 예측은 앞쪽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뒤쪽 한 2년이나 앞쪽이라면 앞쪽도 2년짜리도 많이 올랐어요. 숏텀도 그러니까 아주 쇼텀이 아니라 네. 뭐 6월 달에 올리고 뭐 이런 게 네네네네. 아니라 뒤쪽 스테이 롱거에서 계속 이자율이 상당기가 높을 거야. 높을 것이라는 그렇게 보는 게 거죠. 반영이 되고 있는 네. 점점 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25년짜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찍었던 페드가 찍었던 점도표보다도 위로 올라온 네.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전에하고 저는 느낌이 좀 다른 게 네. 전에는 2년짜리 금리가 오르는 경우는 대부분 다 뭐 다음 달 FOMC나 그 다음 달 맞아요. FOMC가 네. 어떻게 될 거라고 했는데 요즘은 2년짜리가 많이 움직여도 뭐 최소한 앞으로 2개 있는 FOMC 별로 안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조금 긴 세상을 보고 긴 있네. 세상을 본다기보다는 네. 지금 우리가 약간 오버했구나. 제자리로 와야죠. 5.25인데 네. 지금 기준금리 5.25인데 무슨 연말을 3점 얼마로 갖다 놓으면은 네. 뭐 1%도 넘게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럼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숫자가 3.25, 3하고 4하고 5.25하고는 네. 1% 넘게 차이 나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런 거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6개월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럼 얘를 제자리로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짜리 네. 같은 게 움직이더라도 그게 반드시 바로 넥스트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걸 의미하지는 이제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걸 좀 포기하는 거죠. 네. 원래는 침체가 와서 내려가는 쪽을 베팅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약간 주식이 강세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저렇게 내려가는 거는 침체였잖아요. 네.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그 얘기는 침체가 혹시 페드가 얘기한 대로 안 오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이나 논리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주식 시장이 조금 스테이 롱거 금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런 네,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오르는 거는 진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물론 근데 IT만이에요. 네. 물론 IT만이고 물론 그 IT IT 기업을 이걸 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IT 기업 중에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돈이 아주 많은데요. 현금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프로덕트가 확실한 애들. 확실하게 지금 이제 네. 차세대 예. 포커스로 돼 있는 네. 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침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센 애들이라서 네. 그래서 러셀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러셀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투자는 안 하더라도 네. 투자는 안 하더라도 러셀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진짜로 침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중소형부터 망가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온다고 믿어서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 거냐. 그러기도 하고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해서 빅테크가 오르는 건지 네. 침체가 올 것 같아서 빅테크가 오르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약간은 헷갈리지만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주가 움직인 걸로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침체를 조금 포기하는 시장은 침체를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금리를 계속 밑으로 박은 거잖아요. 네, 내려박은 그러네요. 게. 예, 근데 그걸 조금 포기하고 시장이 안 올 것 같다. 안 올 쪽으로 조금 네, 배팅해주면서 네. 주식도 좋고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다라고 뭔가 보시면 되게 될 것 뭐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죠. 시장을 네. 움직이는 대로. 그리고 이제 옵션 쪽 가지고 이제 미결제 약정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급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기보다는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간 조정 받으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 폭락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폭락하려면 침체가 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뭐 장단기 금리차 이제 내일 잠깐 그 부분도 이제 리뷰를 하겠는데 네거티브하게 보는 분들이 계속 보는 사이드들이 충분히 논리상으로 보면은 침체가 오고 폭락하는 게 맞아 보여요. 펀더멘탈리만 단순히 보면. 앞뒤가 맞죠. 네, 그게 앞뒤는 맞으니까 맞죠.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다 빠진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지금 시장은 안 빠지고 시장은 안 있는 거니까 빠지고 있는 거죠. 사실 논리를 들어보면 엄청 맞죠. 네, 빠지는 게 논리상으로 더 예. 맞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까를 한번 내일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 옵션 부분에서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이제 S&P 같은 경우에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데니까 매번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6월달 만기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빠졌어요. 오히려 네, 내려갔어요. 그리고 주가도 올랐고요. 네. 그래서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원래는 3,800 행사 가격이 제일 많은 포지션이거든요. 해지하는 데가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지금 4,200인데 4,200인데 3,800짜리 많았는데 10%네요. 예. 근데 3,800을 줄이고 4,000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3,800까지는 아닌가 봐. 10%까지는 안 빠지나 봐. 안 빠지나 봐. 이제 한 4,000 정도로 올려보자. 그래서 이제 6월 달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이제 369, 12가 그래도 메이저 월물이어서 그렇죠. 매주 돼 있는 거 말고 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 가격도 좀 위로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빠지진 않을 건가 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클리 이번 주 만기 짜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데에선 중요하잖아요. 네. 보시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보다 미결제 약정이 확 줄었어요.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50만 계약 이상씩 있었는데 20만 개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콜옵션 같은 경우는 27만 개가 있었는데 7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옵션을 파는 사람도 확신이 없고 사는 사람도 확신이 없고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너무 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특히 기술주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는 4,100 수준에다가 계속적으로 매도는 하면서 4,000 이하짜리들은 또 매수를 해서 4,100 이하로는 안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위쪽은 4,250이나 4,300까지도 이제 보이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네요. 이거는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변동성이 올랐어요. 그 얘기는 비싸졌다는 얘기잖아요. 지난주 대비. 네.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비싸졌으니까 사기는 좀 똑같은 퍼센티지 벗어났을 때 가격이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주식도 올랐는데 지금 옵션 값도 비싸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시장에서 보여지는 퍼센트나 이런 걸로 보면은 약간 지금 4,250이면 아래쪽으로는 한 100, 위로는 50 정도의 박스권을 갖다가 보고 있다. 박스는 박스인데 우리가 박스 좀 위쪽에 와 있다. 네, 우리가 박스 중에는 조금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네요. 저렇게 되면 뭐 진짜 하나만한 얘기지만 박스 위에 있으니까 팔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저러다가 저 박스 위로 올라가 버리면 또 놀래가지고 다 살 텐데. 다 사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도 약간은 쇼커버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테크니컬 좀 이따 보시면은 보여드릴. 일단은 기간 구조는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빼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목요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선이 언제였냐면 13,721이라고 제가 전고점 하면서 매번 말씀드렸던 레벨이 이 파란색 선이에요. 맞아요. 그걸 뚫었죠. 뚫리면서 분명히 여기서 커버링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림 자체가 좀 다르죠. 저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보기 시작한 게 저 제일 왼쪽에 있는 거죠. 여기. 그때부터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야, 저거 세 칸을 저렇게 그릴 줄은 진짜 몰랐네요. 네, 세 칸이 계속 이렇게 5개씩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인버스 베팅을 하고 계신 거죠. 거기다 금요일 날 빨간색으로 일단 십자선까지는 아니지만 막혔고 그다음에 전고점을 넘겼는데 여기서 전고점을 넘겨서 계속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도 있고 다음 주에 나오실 때 네. 계속 오르면 저 스케일 바꾸셔야 되겠네. 안 보여서 위에가. 그렇죠. 바꿔야죠. 그리고 그래서 내려가면 그대로 똑같은 스케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계속 제가 보여드렸던 스케일이에요. 이쪽 뒤까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림이 너무 이제 안 보여져서 일단은 이번 주는까지만 이걸대로 계속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전고점이었던 레벨이고요. 파란색이 그걸 뚫고 올라간 게 아까 확대한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MACD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우상향으로 쫙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번 주도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근데 상승이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약간 과매수권으로 들어갔다. 예, 저거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거 내려간다고 얘기하시겠네요. 조금 더 올라가면 내려간다고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했던 이제 인버스 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반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보라색으로 매번 그려드리는 게 상승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채널을 고점 저점 연결해서 쭉 긋잖아요. 근데 지제는 윗부분에 가깝잖아요. 얘는 다 아래쪽 부분에 있었던 건데 이 채널에. 근데 지금 여기가 중앙이거든요. 이 중앙선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피보나치로 돼 있는
레벨하고 계속 겹쳐졌었는데 그게 13,000 정도 되는 거예요. 12,947.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계속 지금 거의 뭐 3월 중순서부터 왔다 갔다 계속 했잖아요. 나스닥 100으로 얘기하는 네, 거죠? 나스닥 100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기술주 빵 뜨면서 완전히 다 뚫어서 그 위에 있는 이제 전고점까지 넘겼고 그 위에 이제 14,400이 23.6% 피보나치 다음 타겟인데 이 레벨이 가려면 이제 채널 위까지 가야 되는 레벨이어서 실제로는 거기 부분까지도 충분히 트라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는 가 급락을 하면 내재 변동성이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승을 못 했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빠져도 상승을 못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해도 못 올라가고 결국은 변동성 자체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상승을 유지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상승을 안 하면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주가가 빠지는데 변동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네. 얘가 괜히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더 많다. 예. 그렇게 보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겠습니다. 네. 마무리 그리고 좀 해주시고 내일 뭐 볼까요? 내일은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그 3개짜리들 네. TQQQ, SQQ가 제일 많이 봤었는데 그 3개짜리들 특히 TQQQ 기준으로 봤을 때 네. S 2개랑 비교를 하면 나스닥 그냥 지수랑 비교했을 때 3배 이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1년으로 비교했을 때. 근데 지금 올해로 비교하면 확실하게 이겼는데 네. 1년으로 비교를 하면 TQQQ가 QQQQ 그러니까 레버리지 없는 것보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로 가격으로 한번 보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TQQQ나 SQQQ는 숏텀으로 트레이딩을 해야지 이거를 장투는 하면 안 되는 물론 뭐 저점에서 사는 건 당연히 맞아요. 3배니까. 근데 1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리스크는 많이 지고 수익은 별로 없는 네. 이런 꼴이 나기 때문에 그걸 좀 볼까 하고 예, 그 얘기는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 아메리카 예, 전략가. 네, 전략가 버블이라고 매도하라고 아예 썼어요. 네. 버블이다, 매도해라. 네. 이렇게 써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내일 또 흥미로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테이블 앱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